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상구 교수입니다. 실베스터는 매트릭스를 정의하고 행렬 대수를 개척한 수학자입니다. 이분 얘기가 미국 수학사를 논하는데 자주 거론되어 한번 깊이 있게 찾아보다 이분이 100년 전 미국 수학계에 끼친 역할이 상상을 초월하게 큰 의미가 있었으며 당시 미국의 상황과 한국과의 유사점이 많아서 그의 연구자로서 또 수학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또 그 역할이 한국에서 가는 의미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본 내용의 일부는 수학사학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소식지에도 일부를 수고하였습니다. 실베스터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만든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조셉 실베스터는 미국 최초의 유태인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영국계 유태인입니다. 62세의 나이로 1876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미국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초대 수학과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그가 1876년에서 1900년 사이에 미국 수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식민지가 지난 후인 우리의 수학계와 어떤 유사성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실베스타에서 시작하여 펠릭스 크라인과 또 E.H. 무어로 연결되면서 그들이 미국 수학이 연구 여건을 갖춘, 연구 능력을 갖춘 그런 수학의 주류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끼친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베스타의 에 대한 수학사적 얘기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본인이 제공하여 웹에 올려놓은 자료를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소를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4년에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졸업장은 받지 못하고 바로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으로 가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고 그러고 184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버지니아 대학교 수학과에서 짧은 기간 한 3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학생과의 문제로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45년에 런던에서 보험사의 보험 개인으로 취직해서 보험 개인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계속 변호사 겸 보험 개인으로서 10년간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행렬식에 대한 기념비적인 결과들을 냈습니다. 지금 알제브레이크 인베리언트 티어리라 불리는 독창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하여 많은 페이퍼를 냈고 이때 비슷한 입장의 변호사이면서 또 우수한 수학자인 아서 케일리를 알게 되어
다시 수학 세계로 돌아와서 케일리와의 공동 연구로 행렬과 대수직 불변 대수적 불변식의 기초 이론을 확립하였습니다. 1851년에는 행렬 매트릭스를 정의하였고 라틴어로 자궁이라는 의미죠. 디터미넌트를 배태해낸다는 의미에서 자궁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 소행렬이라는 용어도 실베스타가 소개하였습니다. 1855년에 그 행렬에 관련한 많은 연구 업적에 기인하여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하였고 그 후 16년간 영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은 더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변하면서 55세 아마 민간인은 55세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적용돼서 물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1876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 수학과 초대 학과장으로 지원해서 초대 학장인 길먼 총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임이 결정됩니다. 이때 리니어 어소시에이티브 알제브라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를 한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피어스 교수의 강력한 추천서가 있었기에 부임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다 1883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교수 자리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96년 또 21세기를 맞으면서 20세기 말에 미국 수학계는 미국 수학의 지난 한 세기에 대한 깊은 연구들을 진행하였는데 1996년 AMS 노티스 6월호에 실린 당시 AMS 사무총장 존 유잉의 글을 보면서 이 실베스터의 역할에 대한 많은 언급을 받고 그것이 이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난 후 미국 수학계의 그 모습, 그 후 1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미국 수학계의 모습은 의외로 지금과 같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한국, 이 식민지에서 벗어났던 때만도 훨씬 못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베스터는 존스 홉킨스 대학 수학과에 부임하여 1년 후 미국 최초의 수학 연구 저널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를 창간하여 초대 편집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수학 저널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간한 최초의 대학 저널이기도 하고 이 모델에 따라서 미국의 연구 저널들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학자에 의해 창간된 최초의 수학 연구 저널은 트랜섹션, 현재 AMS 트랜섹션으로 알려져 있는 이 트랜섹션이고 이것은 예일대학교 졸업생인 E.H. 무어를 초대 편집장으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메리칸 매스 저널이고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의 풍경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실베스터가 그럼 존스 홉킨스 대학에 부임해서 한 2일 거기서 7년 반 동안 근무했었는데 그동안 한 이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2명의 강사를 선정하여
모집을 하였고 그 2명은 본인을 추천한 하버드대학의 벤자민 피어스의 제자들인데 한 명은 하버드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벌리고 또 한 명은 하버드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라이프치히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온 윌리엄 에드워드 스토리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후에도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강사와 8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7명의 학부생 총 15명의 학생으로 학과가 개설되어 첫 해에는 두 강사가 대부분의 학부 강의를 맡았고 실베스터는 대학원 과목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때 디터미넌트 이론과 현대 대수학을 지도하였습니다. 1882년에는 아서 케일리, 절친한 친구인 아서 케일리가 방문 교수로 머물면서 데스기와 아벨 및 세타 함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매트릭스 엘지브라의 연구가 실베스터 또 아서 케일리의 주된 연구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실베스터의 그 교육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분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학생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또 육군 사관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학생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수학을 워낙 열심히 하기를 아마 원했던 또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이 그러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전엔 대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있었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시작된 미국 최초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을 처음 받은 그런 실베스터는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였는데 그의 제자였던 그리고 또 유급 조교였던 펠로우십을 받은 조교였던 윌리엄 더피의 기억에 의하면 실베스터의 강의는 현재 진행형의 강의로 교재를 가지고 따라가다가 6, 8주 정도 진행되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또 토론이 진행되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 문제를 따라가면서 새로운 그런 분야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베스터는 수학은 교재에 있는 정적이고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라 동적이고 성장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므로 학생들은 그런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학교 교내 학생 저널 스타일의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서큘러라는 저널을 만들었고 여기에 게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일부들이 그 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에 게재하면서 존스 홉킨스의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1875년에 질먼의 요청으로 실베스터는 수학에 관한 연구 저널을 만들기를 요구받았고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었던 쿼터리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 유럽 저널이죠. 그것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간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시도한 것이 실패가 되고 결국 자체적으로 새로운 저널을 만들자고 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877년 대학이 일부를 지원하고 출판사가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미국 최초의 수학 학술 잡지이며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초의 학술 잡지가 되겠습니다. 이 출판이 모델이 되어 대학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저널들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베스터는 행정적인 면에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스토리가 편집의 실무 책임들을 많이 맡았었고
그리고 초창기 저널의 성격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음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의 초창기 수학 연구는 실베스터의 불변이론, 인베리언트 시어리와 스토리의 기하, 또 케일리의 연구를 강의한 그런 기여에 힘입어 홉킨스 제자인 프랭클리 불변 이론 연구로부터 발전시킨 조합론 문제로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케일리가 실베스터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 행렬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1883년 다시 영국을 방문한 실베스터는 이 연구에 몰두하여 행렬과 사원수 사이의 쿼터니언 사이의 관계, 또 특성 방정식의 성질들, 또 미니멀 폴리노미알의 중요성 등등과 가완행렬의 성질, 또 특성 다항식과 최소 다항식 사이의 차이를 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실베스터는 후임을 확정짓지 못하고 당시 라이프치히 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펠릭스 클라인을 후임 학과장으로 추천을 하고 그 일을 마무리 못 짓고 바로 1883년에 영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펠릭스 클라인이 처음에 그 실베스터의 추천에 힘입어 존스 홉킨스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협상에서 착오가 생기면서 그 협상은 깨지고, 그리고 후임 학과장으로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였던 수리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먼 뉴컴의 리더십은 실베스터에는 비할 바 없이 약하여 학과가 고전하게 되었고, 그때 윌리엄 스토리는 그 역할을 펠릭스 클라인, 자신의 논문 어드바이저 중에 한 명이었던 펠릭스 클라인과 의논해 가면서 학과의 틀을 유지하고 그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도 홉킨스에서는 단 한 명의 박사 타버를 1880년에 배출하고 1889년 신설된 새로운 연구중심 대학인 클라크 대학의 초대 수학과장으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존스 홉킨스 대학은 실베스터를 잃고 또 스토리마저도 잃고 큰 공황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클라크 대학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특히 랩슈츠는 1991년 스토리 아래서 클라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 미국 수학계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실베스터가 7년 반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한 역할 이외에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유럽의 학계를 접할 기회를 권장하였고, 그런 계기로 미국에 직접 교수로 부임을 하지 못하였지만 독일에서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후에 괴팅겐 대학으로 옮겨서 19세기 말 괴팅겐 대학을 세계 수학의 메카로 만들고, 또 많은 미국인 유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그 학생들이 미국의 수학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학파가 오늘의 미국 수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가 됩니다. 자, 실베스터 미국 수학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실베스터의 영향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학생은 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펠릭스 클라인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실베스터의 제자인 스트링햄을
1880년에 처음 만나게 되고, 또 1884년에는 두 명의 미국인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랭크 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독일에서 쓰면서 펠릭스 클라인이 준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오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서 펠릭스 클라인에게 다시 좀 더 쉬운 문제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펠릭스 클라인이 새 문제를 주어서 그 문제를 풀고 1886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오스구드 하버드 대학의 이 콜에게 배웠던 하버드 대학교 학부 졸업생 오스구드의 기억에 의하면,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교육은 이 콜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클라인은 1885년에 괴팅겐 대학으로 옮기고 난 후 처음 온 유학생이 멜론 헤스켈인데, 이 친구는 학위를 굉장히 빠른 기간에 하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큰 결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콜에게 배운 하버드 석사 윌리엄 어스구드가 괴팅겐에 와서 1890년에 맥스 네델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 많은 박사를 배출하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1888년에는 맥심 보커가 펠릭스 클라인하에서 유학으로 와서 1891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맥심 보커는 나중에 미국 AMS의 트랜스액션 발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펠릭스 클라인은 본인이 미국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진 않았지만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여 박사 제자를 배출하여 본인의 제자와 또 본인의 제자가 배출한 박사들의 숫자가 제가 확인한 결과 2005년 현재 저자를 포함하여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